테슬라, 비아디는 물론 폭스바겐, 벤츠, BMW, 한 번쯤 다 들어본 유명한 자동차 기업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전기차. 특히 최근 중국 기업이 전기차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의 탄탄한 지원을 뒷배삼아 초기 저가 모델로 동남아 남미 시장 공략을 시작했고요. 요즘엔 프리미엄 전기차를 싼 값에 내놔 독일이나 미국 등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중국 진짜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위 안에 중국 기업이 무려 5개나 이름을 올릴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엔 중국 전기차 재고가 가득 쌓인 사진도 돌고 망한 전기차 회사들도 많아서 중국 전기차 정말 잘 나가는 거 맞아 싶기도 한데요. 사실은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이 너무 과열돼 나타난 현상일 뿐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해요. 올해만 해도 사실 이미 전년 대비 성장을 했죠. 올해 5월까지 글로벌의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때 502만 대가 판매가 됐거든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5%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체 늘어나는 502만 대에서 중국을 빼야 되지 않겠느냐. 중국을 뺍니다. 319만 대를 빼요. 그러면 183만 대가 되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20% 늘어난 겁니다. 전기차 수요가 잠깐 줄어드는 이른바 캐즘이 있다고 해도 내연기관차 산업의 전환기에 있는 지금 자국의 산업을 지키고 도로 온실가스를 줄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전기차 수요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 자동차 강국과 내로라는 자동차 업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전기차 산업 발전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유럽은 일단 EU 차원에서 바이 유러피안 전략을 내세우며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까지 유럽에서 만들자는 목표 아래 2조 8천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고속도로 60km 지점마다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단순히 차만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사고 나서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트럼프의 취임으로 전기차 지원 정책이 대폭 축소된 건 사실이지만 중국 전기차에 관세 100%를 부과해 중국 전기차 진출 자체를 견제하고 있고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펼치며 자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요.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등 미국 전기차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계 주요국들이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우선 다른 나라들의 화끈한 결단을 살펴보면요. 각자 목표나 정도는 약간 다르지만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은 2035년을 기준으로 승용차, 승합차, 신차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하는 목표를 법제화하거나 신차 판매의 100%를 하이브리드나 수소차, 전기차 등으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순수 내연기관차의 생산 및 판매를 아예 금지하고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 수소차로 나머지 50%를 하이브리드 차로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도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내연차 퇴출 조치를 시행하려 했다가 이를 트럼프 행정부가 무산시켰지만 최근 소송을 제기하는 등 탈내연기관 속도를 가속화시키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2035년이 되면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에선 내연기관차를 아예 판매할 수 없게 흐름이 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 부분이 2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고 전기차 전환을 통해서 산업의 주도권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를 보급하겠다 정도의 목표만 정한 상태고요. 다른 나라처럼 언제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을 아예 금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진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 전기차를 많이 사도록 정부에서 유인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전기차 구매의 핵심이 되는 지원 정책을 보면 다른 나라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전기차 전환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는 내연기관차 지원 예산을 그대로 쓰면서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환경부는 추가 경정 예산에서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예산 4,672억 5천만 원을 감액하며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보조금 신청이 줄고 예산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청량이 적다. 그래서 보급 대수를 6만 4천 대 줄이겠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환경부가 할 말입니까?
일단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420만 대 보급이 필요한데요. 작년 말 기준 6분의 1 수준인 71만 대밖에 보급되지 않은 상황. 많아봤자 1년에 약 16만 대 정도였고요. 앞으로 6년간 350만 대, 그러니까 매년 58만 대씩을 추가로 보급해야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확 감축해버린 상황인 거죠. 2021년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정책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이 2000년대 초 뿌린 씨앗이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맞물리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텐데요. 2040년에는 승용차 신차 판매의 70%가 전기차가 될 거라는 전망 아래 중국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들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산업의 주도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기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전기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